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욕쟁이 할아버지. 저희 집이 이사를 하기 전 복도식으로 된 오래된 옛날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아파트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나왔던 아파트랑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 아파트 끝쪽 방에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손버릇이 좀 안 좋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 가까이 가기 힘들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던 금요일 밤에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 동반 모임이 있으셔서 나가셨고 누나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그날 집에는 저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는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 것에 해방감을 느끼며 TV를 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들기는 쾅쾅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현관문으로 가게 되었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폰을 켜고 누구시냐고요라고 말을 했는데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했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아파트 끝방에 사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대뜸개 같은 년 너 여기에 있지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전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무슨 소리시냐고 다시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할아버지는 여기 있잖아. 이 개 같은 년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뭔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여기 없어요. 누가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할아버지는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고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할아버지의 나쁜 손버릇이 생각이 났고 혹시 몰라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 안전장치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제 발목을 누군가가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너무 놀랐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제 눈에 보인 것은 옛날 집에 보면 밑에 신문이 들어가는 구멍으로 그 할아버지가 눈을 치켜뜨고 저와 저희 집을 미친 사람처럼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돌발 상황에 저는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눈이 아닌 실핏줄이 터진 것 같은 빨간색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네. 나와. 나와. 한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그 신문구멍으로 우리 집을 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점점 커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옆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서 다행히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희 집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저는 부모님에게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저희 집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곰곰이 그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소름 돋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신문구멍으로 분명 제가 아닌 다른 것을 보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 분명 집에 혼자 있었는데 말이죠. 저에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 할아버지가 본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저부동자. 여러분은 혹시 저부동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저희 본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임신을 하였던 저는 출산을 위해 본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본가는 2층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와 언니가 결혼을 하고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빠와 엄마는 주로 1층에서 생활하셨고 저는 2층에 비어있던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2층에 침실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임신 후기인지라 배가 많이 불러있던 저는 잠들기가 힘들었고 잠을 깊이 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몸이 아파서 그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일도 여러 번 경험한지라 저는 최대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잠이 들려고 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발소리에 집중했고 그 소리는 위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잠이 막 들려고 할 때라 저는 그 발소리의 리듬감에 편안함을 느끼며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이후에도 제가 잠자기 힘들 때마다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늘도 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공간은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누가 위에서 소리를 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부모님이 1층에서 걸어 다니는 발소리이거나 지붕 위를 돌아다니는 쥐나 고양이의 소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리던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섭고 싫어서 부모님이 계시는 1층으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몸으로 내려온 1층에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이 그날 저녁 약속 때문에 늦게 돌아오신다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발소리가 들려올 때는 집에 혼자 있던 게 아니었고 비몽사몽할 때 들었던지라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는 집에서 맨정신에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저는 문득 허벅지에서 물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하게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그때 부모님은 집 근처에 거의 도착을 하셨던지라 저는 그렇게 무사히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얼마 안 가 조기 출산을 하였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본가에서 한동안 계속 산후조리를 하며 육아를 하였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생각보다 힘든 육아로 인해 저도 그 일을 완전히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가끔은 다 같이 모이자는 부모님의 말씀에 오빠와 저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모두 친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와 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 가끔 발소리 같은 게 들려. 그 말을 들은 저는 문득 제가 들었던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나도 그 소리 들어봤어 라고 말하며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먼저 발소리를 들은 것은 제가 출산하기 위해 친정에 머무르기 3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낮에 거실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맨발로 뛰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옆집에 서너 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려오는 발소리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잊을만 하면 다시 들려왔고 엄마는 그 소리의 주인이 좌부동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좌부동자라 하면 집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그것을 본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좌부동자라는 근거는 없었지만 엄마는 별다른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것을 좌부동자로 생각을 하며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아빠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모양인지 지금까지 아빠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신기한 일을 하나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가져온 아이의 옷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아이가 목욕하고 바로 입을 수 있도록 가방에서 꺼내둔 옷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입던 옷이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으므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그 옷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다 뒤져봐도 그 옷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금 늦게 일어난 언니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네가 이 옷 여기다 놨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젯밤에 찾아 헤매던 옷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발견된 곳은 거실에서 대각선 앞에 있는 방이었는데 그곳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진이 있던 방이었습니다. 그 옷은 그 방에 누가 입고 벗어던진 것 같은 모양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누가 여기다 뒀어라고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옷을 만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혹시 좌부동자가 장난친 건 아닐까? 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생각을 해보니 정말 좌부동자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던 저를 편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제가 조기 출산으로 위험할 수 있던 것도 그것의 도움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누나에게는 장난을 친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도 엄마와 통화를 할 때마다 발소리에 관해 묻곤 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들린다고 하시네요. 우리 친정에 사는 저부동자는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의 발. 이 이야기는 내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아버지가 새들어서 사시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일단 내가 살던 집이 좀 특이한 구조라 설명을 좀 해줄게. 내가 살던 층은 1층이었고 아버지가 창고로 쓰신다고 3층까지 빌려서 사용을 하셨어. 2층은 이제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 집이 1층, 2층, 3층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각 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존재했어. 그래서 가끔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을 통과해서 3층에 가곤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나 혼자 그 집에서 살게 되었고, 나는 3층이 필요가 없잖아. 돈도 내가 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3층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서 집을 살짝 개조하게 되었어. 이에 이 3층에 연결되었던 계단 쪽을 얇은 벽을 세워 막아서 그곳으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없게 집 구조를 바꾼 거지. 근데 계단 쪽을 막자마자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밤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처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짐 정리를 하느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 성격상 그런 거 괜히 가서 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이제 그만 들려야 할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느낌상 그 원래 있던 통로 쪽에서 나던 소리였는데 애들 두세 명이 뛰어다니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진짜 애들이 뛰어놀 때 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사실 집도 내가 계약한 게 아니어서 난 주인만 알지. 위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었거든. 그래서 내가 참다가 화가 나서 한번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어. 2층에는 중년 부부가 살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밤에 왜 이렇게 뛰어다니시냐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던 부부는 날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거야. 그러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나이도 먹고 집안에서 뛰어다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 같이 매일 밤 쿵쿵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 근데 중년 부부는 자기들은 둘이서만 살고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다른 곳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깐 도대체 내가 매일 밤 듣고 있는 소리는 도대체 뭐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오싹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내가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또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때는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게 사람 발소리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지금은 막혀있는 계단 쪽으로 가봤는데,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어. 거기서 소리가 난다는 걸. 그리고 그전까진 몰랐던 새로 생긴 벽을 두들기는 소리도 거기서 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소리 나는 걸 목격하니깐 진짜 미치겠는 거야. 집 안에 있기는 무섭고, 그래서 난 집 옥상으로 가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난 깜짝 놀라서 뭐야 하면서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내 눈에 보인 건 형체 없이 무릎부터 발까지 딱 거기까지만 보이는 사람의 발이었어. 난 진짜 나이 먹고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집이고 뭐고 다른 데로 도망을 치게 되었어. 그 후로 난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원래 있던 통로를 막아서 그런 걸까? 너희들은 내가 저런 걸 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여자.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한 나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여튼 어릴 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저는 방학 때는 시골에 할머니 계신 곳에서 지냈습니다. 여느 때처럼 국내 형 누나들하고 놀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형 누나들이 저희를 불러두고 저기 위에 있는 집에서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그 집은 폐가였습니다. 얼핏 기억하기로는 2층 전원주택으로 빨간 벽돌로 만들어졌는데 방치가 얼마나 되었는지. 덩굴들이 담장들을 다 감싸고 있었지요. 크기도 매우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튼 우리 코찔찔이 친구들과 저는 아이스크림을 위해 후레쉬를 챙겨서 그 집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철문 열리는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데 와 진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 집 문을 여는데 생각보다 집안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반도주.
한 것처럼 그냥 생필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냥 출근했다가 그대로 집에 오랫동안 안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할 정도로 물건들이 방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을 열었는데 물건들이 다 오래되고 방치되어 있고 먼지가 막 쌓여 있다 보니까 깨끗한 물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 가지고 갈까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TV 옆에 거울에 눈이 가더라고요. 왜 저걸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큰 거 가져가서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걸려있는 거울을 가져가려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지요. 지금은 친구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친구들한테 아무개야 이리 와봐 하고 거울을 빼려고 씨름하는데 친구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제가 문을 쳐다봤는데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아 하고 말을 거는 순간 애들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에 놀래서 그 애들을 따라 밖으로 미친 듯이 달렸죠. 애들한테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는데 애들이 울기만 하는 거였습니다. 형 누나들도 왜 그러냐고 달렸는데도 막 울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면 누나들이 아이스크림 사주고서 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 말소리를 듣고 애들이 방문을 열고 후레쉬로 저 있는 데를 비췄을 때 본 것은 거울 속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형체의 여자가 거울 때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직까지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네요. 시간이 흘러서 만약 그때 제가 거울 속 여자랑 눈이 마주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